대단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력으로 자동차 만드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도 있고 또 로켓 만드는 나라도 없는데 또 여기에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 힌트를 가봐야 되는데 우선은 종목이 안 움직여서 이러한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너튜브로 봤거든요. 이렇게 발사하는 것들의 가장 그 역사적인 것들 다 봐서 봤는데 아 소름이 돋았다. 근데 왜 주식은 소름 돋게 안 올라가는지 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세계입니다.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의 관련주 흐름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모닝쇼 때 두 번이나 한번 이 이슈를 좀 다뤘었는데 우선은 진입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이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네. 이것은 이제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시장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완전히 이제 무관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네. 예. 보통 그리고 이제 원래 네. 보통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보통 이제 발사 직전에 다 파는 게 원래 매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발사하고 나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또 이제 기대감이 또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발사 직전에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켜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또 시장에서 관심도 아예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누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누리호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 누리호의 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리호에 실린 위성들 그리고 비행 과정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47m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탑재 위성이 중요하죠. 네. 이 탑재 위성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면서 이제 뭐 저스텍이라는 장비는 우주용 카메라를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루미르 우주 방사능을 측정을 하고 뭐 카이로 스페이스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실증 등등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위성들이 또 이제 잘 펼쳐져 나갔어야지 네. 이게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이륙하고 나서 분리하고 그다음에 위성들이 순차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누리호 발사라는 게 이제 이 앞으로 미래의 전략 산업들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주 항공 그리고 위성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미래 전략 산업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이 또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네. 누리호 이번 3차 발사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죠. 그렇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2027년까지 이제 누리호를 약 한 4번 정도 이제 발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 4차 발사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민간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거죠. 그죠. 외국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의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네, 이러한 맞아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뉴 스페이스 시대, 이 새로운 이제 우주 산업 시대가 열렸다. 이제 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미국의 AP 통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용 위성 발사에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기반으로 한 감시 시스템 이게 이제 약간은 방위 산업 쪽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영내 이제 우주 경쟁에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뭐 인도 이런 이제 이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으려는 희망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건 것 같거든요. 어떤 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또 이제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는 거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단 국가에서 미사일. 네. 예. 의미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발사 이제 쏘아 올려가지고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네. 그것은 이제 우주 산업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우주로 가는 건데 땅으로 내려가면 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사체를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주까지 쏘아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또 약간 내포되어 있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 우주 산업 기술을 우리는 우주 쪽이 아니라 이제 이 지구를 향한 방산 우주 산업 쪽으로. 기술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지구를 향한 우주 산업 기술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지 아니면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끌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방산 쪽에서 굉장히 조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올해 말에 이제 처음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네. 지금 북한 시설을 감시하는 데 미국 위성을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말에 이제 처음으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희한해요. 이렇게 분담국 가서 정찰성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니고. 완전히 예, 미국에 맡겨놓고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또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잠시 멈춘 거지. 종전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이 위성 발사는 굉장히 방산 쪽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한은 이제 위성을 조금 소유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글로벌 정세 자체도 굉장히 조금 위험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꾸 이제 중국이 대만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국이 지금 현재 만약에 대만을 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나리오 상으로 북한에 무조건 도발을 지시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한미군을 묶어두려는 그러한 이제 의도가 분명히 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의 그런 움직임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산 쪽으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남은 4차, 5차, 6차 발사가 남았습니다. 네. 4차, 5차, 6차 발사가 남았는데 일단은 이 기술을 이제 이 스페이스 X처럼 새롭게 우주 산업 생태계를 또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2025년에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2025년에 4차 발사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 네. 이때의 목표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것. 요게 이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쏘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그 위성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위성을 또 잘 쏘아야지 그 위성의 이 쓰임새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우주 산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5차 발사는 26년 초소형 위성 ES6호, 그 다음에 27년에는 나머지 이제 4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모두 다 이제 남은 것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에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죠. 우주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미국에 이제 순전히 의존을 하고 있었던 네, 부분, 이 해외에 좀 의존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중요하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위성 발사체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국 쪽에 또 돈을 다 줬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쏘아 올리려면. 아, 비싸죠. 예, 비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반대로 외국에 위성 발사에 또 이제 수출 혹은 이제 도움을 주면서 어느 정도 있죠. 또 이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 누리호 3차 발사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쪽에 있어서 상업화에 발을 들여놨다. 여태까지는 그냥 돈이 안 됐죠. 그렇죠. 돈이 안 되고 이제 그냥 단순 기대감만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실패를 거듭했었죠, 사실 여태까지.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이 누리호도 그렇지만 나로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외 기술 빌려 와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하다가 누리호도 정말 많이 이제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엔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참 인간 승리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긴 시간 동안 도전을 해왔고 이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이 인터넷 보니까 누리호 발사시키는 또 관계자들이 네. 첫날에 실패했잖아요. 원래 이제 발사하려다가 밤샘 작업하면서 정말 또 이제 이 오류들 해결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번 성공에 이제 어느 정도 몫을 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종목 안 간 것만 저는 약간 왜 안 갔지 이랬는데 내포되는 것들 그리고 이게 꼭 우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서 앞으로 방산 쪽으로도 같이 연결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관련주들의 흐름 좀 봐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계가 얼마 없기는 하지만. 대단한 건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선 또 후발이죠. 네, 아직까지는 후발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냥 미국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누리호의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이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0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더 싸네요. 네, 굉장히 싸죠. 네. 그만큼 지금 사실 기술력 자체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도 지금 미국의 60% 수준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무님이 이제 정세진 상무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당장에 우주 분야로 돈 벌 생각은 안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주 분야로 돈은 이제 벌 생각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발사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 위성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될 거니까. 지금 돈 당장에. 될 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될 거니까 아예 이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주면 역시나 좀 기대감을 좀 차올려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시장은, 평을 좀 내려보자면, 네.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싸우고 있죠. 그렇죠. 호재는 지금 반도체 쪽이고, 네. 악재는 부채한도 협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이제 또 뭐 흑해 협정이 사실상 또 무효화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고, 곡물.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아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P 위성이라든지 뭐 가장 대장주를 사실상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밀려요. 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최근에 수급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수급이 아예 안 들어왔었고 네. 뭐 AP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AP 위성은 오히려 지금 지지라인을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관심이 아예 없구나. 관심이 자체가 아예 이제 형성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우주 항공은 지금 뭐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발사하면 발사 직전에 매도하는 게 그렇죠. 보통 원칙입니다. 기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앞으로 이제 이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이렇게 첫 발을 조금 잘 내디디면서 어떻게 좀 상업화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분야 쪽으로 이제 펼쳐져 나갈 수 있는가 네. 의미 정도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종목을 지금 언제 사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이제 뭐 언제 뭐 미래 어느 순간이 되겠고 지금 들어갈 건 아니고 그 지금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도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 놓으면 되겠구나. 저도 약간 거의 패스트 팔로우를 거의 많이 익힌 것 같아요. 전문가님 덕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세계 7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우주라는 게 정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하든 결국에는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우주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 우주를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네. 이제 그 궤도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만큼 굉장히 이제 이 티끌같이 작은 존재가 이 넓은 우주를 연구를 한다. 이것은 이제 인간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내려고 하겠죠. 연구를 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제 펼쳐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위성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 5G라든지 6G까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넓혀져 나갈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누리호 발사 이후에 결국에는 또 이제 연속적으로 4차, 5차, 6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산업이 어떻게 상용화가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남은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이제 원래는 한 2분기 정도에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야에서 또 이제 약간의 이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또 이게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기대해볼 만한 건 단기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다라고 봐야겠죠. 당장 이제 누리호는 이제 좀 멀리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가 그나마 이제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주들이 수급이 아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려면 지금은 그래도 수급이 들어올 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반도체 쪽을 봐야겠죠. 오늘도 뭐 그렇죠. 네,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이 강한 시장이다라고는 전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굉장히 또 종목을 잘 골라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우주항공 쪽은 수급이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멀리 했다가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지켜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중에 미래를 좀 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또 오후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